현재 한국은 대미 흑자를 많이 남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양인으로서 현재 미국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를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우측 상단에 트럼프의 무역에 관한 그런 산수는 미국이 우위를 갖고 있는 서비스 섹터에 대한 주요 수출이라는 문제를 좀 간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는 겸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이 1년에 무역을 통해서 발생하는 적자가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품 분야에서 1조 2천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서비스 섹터에서는 한 3천억 정도 흑자를 남기는 겁니다. 뭐 비자 카드, 매스터 카드,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은 다 흑자를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수지하고 서비스 수지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재정 적자 규모는 한 1조 8천억 정도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총 채무 규모는 36조 2100억 달러. 국가 채무는 예산의 20% 정도를 지금 지불하죠. 20% 지불하니까 이 국방 예산보다 더 많은 약 1700조 정도의 이자가 나가는 겁니다. 국방 예산이 한 1300조 정도 되고 1700조 정도 예산이 지금 나가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미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USAID라든지 이런 것을 폐쇄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반대되는 시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미국의 살림살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 그렇게 이런 돈을 도와주거나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미국 그 경제력이 아주 막강할 때는 가능한 이야기지만 뭐 VOA 같은 거 다 여러분들 없앴지 않습니까? 한국 예산 2배 정도를 이제 이자로 지불하는 거죠. 이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가장 관심이 이자 지불 액수를 줄이는 것인가. 이자 지불 액수를 줄이려고 하면은 금리를 낮춰야 되니까 미 국채 수익률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지금 미국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매년 이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재정 적자 2조, 무역 수입 적자 1조, 3조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미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기사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무역 수지 불균형,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단은 수출이고 하단은 수입입니다. 수입이고 이게 상단은 서비스 섹터는 돈을 남깁니다. 이 서비스 수출, 서비스 수출은 서비스 수입보다 더 남는 겁니다. 무역 수지 흑자를 남기고 하단은 상품은 수입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지는 플러스를 기록하지만 그다음에 상품 수지, 상품 수입 빼기 수출은 항상 수입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 수지가 항상 마이너스고 두 가지 상품 수지 더하기 서비스 수지를 하게 되면 무역 수지, 무역 수지는 1년에 1조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고민인 겁니다. 천조국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고민이 이게 여러분들 고민이 상품 수지에서 1조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런 흑자를 남기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은 2954억 불 정도의 여러분들 1년에 돈을 남기는 겁니다. 유럽은 2356억 불, 멕시코가 1718억 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여기 베트남이 1235억 불, 한국도 여러분들 돈을 많이 남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남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나온 뉴스는 어떤 건가 하니까 서비스 섹터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는 굉장히 귀한 자료가 나왔네요. 미국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서비스 섹터만 고른 겁니다. 서비스 섹터만. 서비스 섹터만. 이게 이제 서비스 섹터인데 뭐 여기 여행 그다음에 재무 서비스, 지적재산권, 운송,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퓨터, 보험, 이게 이제 뭐 기사의 핵심 요지라는 것은 1조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서비스 부분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뭐 상품 서비스를 다 합쳐가지고 1조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2000년 이래로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서비스 섹터는 압도적으로 돈을 남기는 겁니다. 캐나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멕시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상품 수준은 1조 정도 적자, 서비스 섹터는 지금 3천억 불 정도 흑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서비스 섹터의 수출, 수입, 막대 그래프 이런 크기를 보게 되면은 수출 빼기 수입이 항상 플러스지 않습니까? 서비스 섹터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의 상무부에서 이거를 이야기했더군요. 상품 수지는 우리가 돈을 남기지만 서비스 섹터는 당신들이 돈을 남기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규모가 이제 비교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서비스 섹터는 돈을 남기는 거죠. 미국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는 여행 그다음에 파이낸셜 서비스 지적재산권 운송 항공 같은 게 포함되겠나 싶은데 텔레커뮤니케이션 보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차지하는 비중을 여행 수지가 크네요. 전체에서 18%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섹터에 특히 돈을 많이 남긴 회사는 우리 여러분이 잘 익숙한 마스터카드, 메타, 비자, 넷플릭스, 알파벳 뭐 여기 당연히 여러분들 알파벳이니까 여기에 유튜브가 들어가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JP모간 체이스, 버크셔 해스웨이 이런 회사들인 거죠.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지적하기 위해서 쓴 기사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품 수지가 1조 3천억 정도 적자고 서비스 수지는 3천억 정도 흑자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1조 정도 적자가 발생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구조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상황을 탈출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해 가지고 아마 이번 조치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 그렇게 인상적인 거 없는데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상품 수지만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 섹터를 의외로 그냥 간과했기 때문에 좀 잘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뭐 글을 썼지만 잘못한 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걱정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미국에 대한 이미지 같은 부분이 손상이 되면은 서비스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정돈을 하고 중요한 내용은 미국이 엄청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빚을 국채를 발행하면은 무역 흑자를 많이 남긴 국가들이 국채를 매입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이제 서비스 섹터에는 흑자죠. 한 3천억 정도 흑자를 남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